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영역 전문항 해설을 진행하게 될 김태준입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 이렇게 해가지고 수능 특강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해설 영상을 찍기는 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제가 고난도 문항 위주로만 진행을 했었어요. 빈칸 추론이라든지 순서별 이런 것들만.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수능 특강을 내신으로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이 생겼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전문항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강의 분량은 한 30강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한 6월 전까지는 완강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글의 목적 파악 1강부터 해가지고 주제 소재 편까지 해서 다양하게 한번 아울러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 글의 목적 파악 부분을 해설을 할 거고요. 문항 수는 5문항입니다. 10페이지서부터 이제 15페이지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의 목적 파악 부분이 쉬워요. 당연히 수능에서가 제일 쉬운 문항이죠. 듣기를 제외하면 제일 쉬운 문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좀 끼울게요. 제일 쉬운 문항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근데 그만큼 또 이게 마음 놓고 풀 수는 없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듣기를 하면서 같이 풀기 때문에 그죠? 듣기를 하면서 같이 풀기 때문에 약간의 요령을 좀 익혀두면은 문제풀이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글이 있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글의 목적 부분에서 답을 찾아내는데 아주 키가 되는 부분, 핵심은 어디쯤에 있을까요? 물론 100%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쯤에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몇몇 학생들이 발작을 합니다. 왜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입니까? 이게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저도 지금 꽤 많이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느끼는 건데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에 올 확률이 가장 높아요. 왜 그러냐? 대부분의 글의 목적 파악 18번 문제로 수록이 되는 글의 내용은 대부분 편지 형식입니다. 편지, 안내문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글들만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약간 부탁하는 입장의 글들이 많아요. 대부분 그렇잖아. 허가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라든지 혹은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많단 말이야. 근데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내용 뒤에 나오겠지만 그냥 기부해달라는 내용이야. 돈을 좀 달라. 돈을 기증해달라. 이런 내용인데 그 서두부터 학부모님 돈 주십시오 이렇게 쓴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 학부모들이. 그래서 서두에 보통 어떻게 써요?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덧 봄이 되었네요. 학생들은 교정에서 열심히 공부하며 그분들과의 이런 식으로 쓰잖아. 그 다음에 그래서 말인데요. 돈을 좀 빌려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글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부분에 나오는 클리셰들은 과감하게 읽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글의 목적이 중요한 건데 첫 부분에서 학생들은 이런 건 들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핵심은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은 듣기를 하면서도 충분히 빠르게 또 정확하게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먼저 좀 전하고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간단한 팁 같은 거는 좀 주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한 30분, 40분 안쪽으로 강의를 끊을 거기 때문에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자, I'm Carl Leaves, manager of Tune Skills Company. 나는 리브즈다. 이름이 리브즈예요. 툰 스킬 컴퍼니의 매니저래요. 매니저라고 하면 다들 알죠? 매니저가 뭐예요? 사원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 매니저는 사람들, 즉 고용된 노동자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 근로자예요. 다른 말로 감독관이라는 의미에서 슈퍼바이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많이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슈퍼바이저이라는 감독관이라는 뜻으로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If you are interested in new webtoon making skills and techniques, 네가 만약에 새로운 웹툰 만들기 스킬이나 기술에 관심이 있다면 This post is for you. 이 포스트는 너를 위한 것이다. This year we've launched special online courses. 이번 연도에 우리는 특별한 온라인 강좌를 런칭했다. 런치가 뭐예요?
런치라는 뜻은 참고로 이거 뭐 점심이라는 뜻은 아닌 거 알죠? 런치라는 뜻은 되게 많은 뜻으로 쓰입니다.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RPG 게임에서 로켓 런처라는 무기가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로켓을 딱 어깨에 대고 퓨 쏘죠. 발사. 이런 느낌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런칭했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떤 느낌으로 쓴 거냐면 여기서는 출시했다는 느낌으로 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국말보다 런칭이라는 그냥 영어가 더 익숙할 수도 있어요. 특히 여학생 같은 경우는 올리브영에서 뭐 화장품을 런칭했다 뭐 이렇게 많이 쓰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 그냥 여기까지만 읽어도 답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선지 구성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영어 선지를 구성할 때 애매한 4개와 덜 애매한 1개 이렇게 선지를 구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80% 4개랑 100% 1개 이게 아니에요. 0% 4개랑 100% 1개로 구성합니다. 선지를. 나머지는 다 황당한 소리예요. 그래서 보면 답은 1번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를 홍보하려고 다 나오잖아.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네가 웹툰 만드는 데 관심 있으면 이 포스트 너를 위한 거고 우리는 최근에 온라인 코스 열었고 당연히 1번이지. 웹툰 제작 온라인 강좌를 홍보하려고. 2번 볼게요. 웹툰 작가의 채용 정보를 제공하려고. 제가 늘 국어 강의에서는 하는 말이 있는데 X 키워드 찾기라는 얘기가 있어요. X 키워드 찾기. 앞에서 나온 선지 구성 원리에서 연결되는 부분인데 여러분이 반드시 언어 영역의 문제를 볼 때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항상 선지를 구성할 때 다 황당한 소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그래도 사람이 체면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데 2번 선지에 동물원에 있는 돼지는 살이 쪘다. 이런 선지를 넣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너무 황당하잖아. 그래서 겉으로는 구색을 갖추되 중간중간에 틀린 키워드들을 넣어놔요. 여기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작가라는 부분이죠. 채용이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작가 채용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앞에서. 바로 지울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렇게 설명 안 합니다. 앞으로는 해석하고 답만 낼 거예요. 3번 보면은 신작 웹툰 공개 일정 공지. 신작 웹툰도 안 나왔고 공개 일정을 공지한 것도 아니죠. 웹툰이라는 말만 겹치지 웹툰 창작대회 출품 권유 아니고요. 기초적인 웹툰 제작 방법을 설명하려고 그나마 5번이 헷갈리겠지. 하지만 여기서의 핵심어는 뭐예요? 온라인 코र्스가 핵심입니다. 온라인 코र्스가 핵심이에요. 온라인 강좌가 핵심인데 글의 핵심 내용이 반드시 제목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목적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답은 당연히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부분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Which contain a variety of contents about webtoon production. 이 온라인 코र्스에서 참고로 뭐 컴마 위치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라는 친구들이 있죠. 이건 계속 적용법인데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쭉 읽으면서 앞에 있는 내용 수식했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Which contain. 자, 온라인 코र्스는 온라인 코스인데 어떤 온라인 코스냐? contain a variety of content.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대요. 뭐에 대한 내용? 웹툰 프로덕션. 웹툰 생산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강좌입니다. Each course consists of 10 units that help improve your drawing and storytelling skills. 각각의 강좌들은 10개의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너의 드로잉, 그리기와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스킬을 improve,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형식에 집중하는 거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형식에 좀 주목하는 친구들은 요런 말을 봤을 때 살짝 불안할 수가 있어요. 왜? 자, 대시 앞에 있는 거 수식하는 것까지 이해됐죠? 관계대명사. 그리고 help 나왔네. 관계대명사절의 동사지. improve? 이것도 동사인데? 이러면 이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선문 종합영어 같은 데 나오는 스타일로 이해를 하는 방법. 한 가지는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help는 동사랑 친해요. 그래서 주로 help 플러스 동사 원형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고착화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이 글을 많이 읽다 보면은 help 플러스 동사 원형의 다양한 글들을 만나게 되면 지금 당장도 만들 수 있어요. This stick help. 좀 help 미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예문은 굳이 들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help improve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또 준사역 동사라고 이해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깊게 들어가지 않을게요. 어쨌든 여기서 help improve 여러분 내신 준비 같은 거 할 때 help 다음에 동사 원형 나온다고 해서 이거에 혼란을 느끼면 안 됩니다. help는 동사 원형이랑 굉장히 같이 많이 쓰여요. 라는 거를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Moreover, 더 나아가서 these courses are designed to suit any level. 더 나아가서 이러한 courses, 강좌들은 are designed, 수동태죠. 디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To suit, 맞도록, 어떠한 레벨에도 맞도록. 그래서 suit. 이 suit라는 거는 여러분 뭐 수트핏 이런 거 들어봤죠? 수트핏, 수트가 뭐예요? 양복. 김종국 수트핏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수트가 그거랑 되게 비슷해요. 수트. 수트가 왜 수트예요? 여러분 수트를 입었는데 다리가 막 질질 끌려요. 그럼 그게 수트예요? 수트 아니에요. 수트가 딱 맞기 때문에 수트예요. 실제로. 여기 무슨 뜻을 생각했어요? 어떠한 레벨에도 맞도록 디자인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건 하나의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수트라는 말이 나와서 여러분이 여행을 갔어요. 해외여행. 그래서 카운터에다가 가방을 맡겼어. 캐리어를. 그런 다음에 그 캐리어를 도로 받을 때 Give my carrier 그렇게 얘기하면은 과연 직원이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What? 물론 뭐 요새 한국 사람들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적합한 영어적 표현은 아닙니다. 캐리어를 외국에서 뭐라 그러죠? 수트케이스라고 그러죠. 수트케이스. 그래서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캐리어는 뭐라고 말한다? 수트케이스라고 말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It costs $45 for one course. 한 코스에 $45래요. And you can watch your courses as many times as you want for 6 months. 너는 6개월 동안 당연히 온라인 강좌니까 네가 보고 싶은 만큼 강좌를 볼 수 있다. Our courses with talented and experienced instructors will open up a new world of creativity for you. 우리의 탤런티드하고 experienced한 인스트럭터들은 너에게 창의성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것이다.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탤런티드라고 했어요. 탤런티드. 탤런티드랑 experienced라고 했는데 experienced는 뭐야? experience는 알잖아. 모르면은 때려쳐야지. experience는 뭐예요?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experienced라고 썼어요. 뭐야? 경험이 된, 즉 많은 경험을 한, 노련한, 혹은 숙련된 이런 뜻이겠죠. 왜 이걸 굳이 판서까지 했냐면 이런 식으로 탤런트, experience 명사죠. 혹은 뭐 형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ed를 붙여가지고 무엇 한이라는 느낌을 풍기는 형식의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 experience 하면 경험이라는 하나의 명사지만 혹은 경험하다라는 동사지만 여기에 ed가 붙으면서 무엇 한 instructor라는 식으로 쓰인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분사라고 한다. 그래서 it's time to start creating your webtoon world. 이제 너의 웹툰 월드를 만들기를 시작할 시간이다 라는 이야기죠.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2번인데 12번에 있는 exercise 1 문제가 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꽤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어요. 왜 까다롭습니까?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이 글에 나와 있는 내용의 단어 한 가지가 좀 어려운 단어가 일단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글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익숙하게 겪을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전에 있었던 온라인 웹툰 강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충분히 일상생활에서 겪을 만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기는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짝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볼게요. Dear Dave and Gretchen. 데이브와 개첸에게.
We hope all is well with you and your family. 넘어가라고 했죠. 클리셰. At last, spring is in the air. 봄이 찾아왔습니다. In the air. 그래서 얘도 뭐 관용적인 표현인데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Spring is in the air, 뭐 summer is in the air, 뭐 fall is autumn is in the air, or winter is in the air. 뭐 이렇게 많이 쓰겠죠. 그래서 이게 공기 중에 있다. 즉 지금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하면 봄이다. And it means summer can't be far behind. 그 말은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겠지. For the past several years, 지난 몇 년 동안, we have taken much pleasure in sharing our cottage on Mirror Pond with you and some of other close friends. 그래서 무슨 단어가 나왔냐 좀 크게 쓸게요. 코테지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코테지. 이 단어가 사실 각주가 안 달린 게 살짝 신기하기는 해요. 왜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필수 어휘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왜 코테지가 각주가 안 달렸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전에 모를 수 있잖아, 그죠? 수능 칠 때도 모르는 단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단어가 심지어 주제인데 논리로 푸는 것도 아닌데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단어를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시험지 뭐 덮어버려야 되나? 선지를 보죠. 선지. 별장, 코테지 별장이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단어를 최대한 외워가지고 숙지를 한 상태에서 시험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실전에서 이 글에서 계속 반복되는 핵심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선지에 나와 있을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단어를 모를 때는 선지를 힐끗 보고 그 단어를 추론해내는 것도 어떨 때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코테지가 여기서 별장이라고 썼어요. 맞아요. 별장인데 실제로 코테지를 별장이라고만 쓰지는 않습니다. 코테지는 사실 이렇게 영어로 쓰면 이래요. Small house in countryside. 시골에 있는 작은 집. 굳이 시골에는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작은 집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생각을 여러분 목가적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목가적. 약간 그런 느낌을 떠올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목가적이라는 뜻이 있어요. 목가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좀 어려운 말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목가적. 요렇게 있어.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에 밭이 있어요. 그림을 더 이렇게 못 그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연못이 있어. 그래서 여기 작은 집이 하나 있네. 요런 게 코테지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시골에 너무 풍경 좋은 자연에 연못 있고 밭 있고 나무 자라고 있고 있는 조그마한 오두막집 이런 느낌이 코테지예요. 여기서 그래서 별장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는 되는 게 여러분이 별장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보통 시골을 떠올리지 않나요? 여러분이 서울 사람인데 별장을 시그니엘에다 마련해놓진 않잖아요. 신라호텔, 영빈관이나 이런 데다가 별장을 마련해놓진 않잖아. 보통 시골에 별장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뭐 별장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뭐예요?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미러폰드 아마 지명일 거예요. 이곳에 있는 별장을 너와 그 다음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큰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정리해볼게요. 원래는 별장을 너와 함께 공유했었죠. 그런데 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 유형의 이름이 뭐라고요? 글의 목적. 글의 목적이잖아요. 잠시만요. 글의 목적이기 때문에 글의 목적 잠시만요. 왜 전화가 오지? 잠시만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죄송합니다. 방해 금지를 켜놓을게요.
이어서 할게요. 자, sharing cottage with you. 그러니까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별장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글의 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너랑 함께 공유해서 즐거웠어 친구 이렇게 하는 글은 시험에 안 나와요. 세상에 그런 게 왜 시험에 나오겠어. 지금과는 다른 상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겠죠.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However, this year though, 이번 연도에는 하지만 I'm afraid we must do things a bit differently. 난 살짝 좀 걱정돼.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좀 걱정돼. The expense of maintaining the house has gone up quite a bit. 그 집, the house는 여기서 코테지를 의미하겠죠. 하우스를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조금 올랐어. 그래서 적어도 돌아오는 at least the coming summer, 돌아오는 여름에는 we have decided to put on the cottage on the market as a rental property. 그래서 우리는 이 별장을 시장에 내놓기로 했어. 렌탈 프로퍼티로. 자, 정리할게요. 자, 참고로 이거 써야 되는 표현이 있는데 the expense of 이런 것들 예를 들면 해서 사실 the expense of라는 표현은 사실 여기서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여기서만 쓰는 표현은 아니고 원래는 좀 다른 의미로 더 많이 쓰여요. 예를 들면 되게 안 좋은 예시문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구로 쓸게요. 절은 영작하기 힘드니까. 이런 말이 있다고 쳐봐요. The expense of water tank. 워터 탱크, 물 탱크의 가격?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물 탱크를 희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그런 거지. 불을 끄기 위해서 expense of water tank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물 탱크를 희생해서 불을 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물 탱크를 소비해서 뭔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쓸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물론 여기서는 fee에 대한 얘기예요. 단순한 요금에 대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하지만 뒤에 나온 것처럼 뒤에 나온 거 방금 설명한 것처럼 the expense of는 좀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처음에는 친구들이랑 같이 별장을 빌려 썼어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겼느냐, fee가 올라갔어. fee는 요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연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는 거야? put on market 하기로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put a on market. 직역한 뭐야? 시장에 올려놓다. 이 말은 알죠? 당근마켓에 올렸다고 생각해봐. 뭐 한다는 뜻이겠어? on sale. 판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 연도 여름에는 이 별장을 렌탈, 빌리는 곳으로 시장에 올려놓기로 했어 라는 뜻입니다. We hope you understand. 네가 이해해주기를 바래. 잠깐만, 여기 있네. We already have several leads. 우리는 이미 몇몇의 리드를 받았어. 여기서는 리드가 물론 이끌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이 lead to라고 하면은 이끌다라는 뜻이지. 하지만 여기서 have lead라고 했을 리드는 여기서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은 여기서는 제의를 받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끌다라는 뜻이랑 아예 동떨어진 뜻처럼 느껴지진 않죠. 리드가 이끄는 거고 제의를 받는 것도 뭔가 이렇게 받는 거잖아. 해서 여기서는 몇몇 제의를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From people who are considering taking the cottage for most or all of this summer. 대부분의 혹은 전부의 여름 동안 별장을 가져가려고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몇 가지 제의를 받았다라는 뜻이겠죠. We hope you understand. 네가 이해해 주기를 바래. And if we end up with some unbooked time in the fall, 그리고 나서 우리가 unbooked 해서 book을 보통 뭐라고 쓰냐면 book이랑 reservation이랑 같은 뜻이에요. 예약.
그래서 여기서 언북이라고 했죠. 그럼 뭐겠어? 나를 준비된 예약되지 않은, 그죠? 예약되지 않은 시간이 생기면 알려줄게 라는 뜻입니다. 답은 뭐겠어요? 4번. 이번 여름에 별장을 이용할 수 없음을 데이브랑 개첸에게 알려주려고가 되겠습니다. 이 글이 좀 어렵죠?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왜 어려워요? 여러분이 별장을 빌리고 이런 문화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좀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살짝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뭐 1등급 받는 친구들은 쉽게 풀었을 겁니다. 하지만 뭐 1등급은 아주 적으니까. 오케이. 목이 좀 아파가지고, 목이 좀 아프다기보단 정신이 없어가지고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2번째 찍어요. 왜 2번째 찍을까? 뭐 카이스트 생기표는 미적분 30번 이런 것처럼 뭐 이거 몇 번 찍고 있거든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잘 찍었어요 되게. 근데 느낌이 뭔가 쎄하더라고. 왜냐면 지금까지 강의 독학을 많이 해왔을 거 아니에요. 원래 약간 로고가 이렇게 떠야 돼. 오케이? 이걸 눌러야 된단 말이야. 로고가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로고가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아이폰이 업데이트를 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일단 찍었어요. 40분짜리. 근데 끝나고 나서 녹화된 걸 확인해 보니까 제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했더니 여기서 뭐라고 써요? 슬로우 모션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미친 친구가 제가 강의를 40분짜리를 슬로우 모션으로 녹화를 한 거예요. 저는 되돌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설정을 하면 안 되더라고. 슬로우 모션으로 아예 얘는 녹화가 된 친구였어. 그렇다고 40분을 저 슬로우 모션으로 하면은 한 10시간 되거든요. 근데 그걸 올릴 수 없잖아. 계속해서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결혼식 영상도 이런 거 찍을 때 슬로우 모션으로 찍으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지? 네, 절대 이런 마크를 보시면 안 돼요. 원래 어떤 마크야? 이렇게 동그라미, 예쁜 동그라미 마크여야 돼. 이게 있으면은 슬로우 모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이폰 쓰시면서 꼭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잠깐 쉬었고 13번 넘어갈게요.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번. Dear Mr. Butler, I'm James Franklin, principal of Garden View High School. 나는 제임스 프랭클린이다. 가든뷰 고등학교의 교장이다. Each year, we provide engaging events to bring our school's community together. 매년 우리는 provide, 제공하고 있다. engaging event, 열리는 이벤트. to bring our school's community together. 우리 학교의 공동체를 한데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를 열고 있다. 개최하고 있다. This year, we are trying to have a chess tournament. 이번 연도에 우리는 체스 토너먼트를 열려고 하고 있다. 자, 여기 정리해보면 뭐예요? 매년 이 학교는 어땠어? 매년 이 학교는 뭔가 행사를 여는 거야. 학생들을 이렇게 통합시키기 위해서, 통합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올해는 뭐 하기로 했다? 뭐 하기로 해서 이름이 체스 토너먼트인가? 올해는 체스 토너먼트. 이거 A네. 체스 토너먼트, 체스 토너먼트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We think that it will create a healthy competitive atmosphere and help students make new friends.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기서 이 시간에 낀 게 뭐예요? 체스 토너먼트. 체스 토너먼트는 create, 만든다. 건강한 경쟁적 분위기를 만들고 학생들로 하여금 새로운 친구를 사귀도록 도울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healthy competitive autonomous O가 들어갈걸? 저게? 잘 썼네. 제가 불안해요. 스펠링을 잘못 쓰면은 너무 미안하잖아. 그래서 보면은 건강하고 경쟁적인 어터머스피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터머스피어가 여러분 사전에 치면 대기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수능에서 안 쓰고 기상청에서 쓰고요. 어트모스피어는 주로 무슨 뜻이에요? 분위기라는 뜻으로 씁니다. 분위기라는 뜻으로 많이 쓰여요. 그래서 건강하고 경쟁적인 분위기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healthy라는 단어가 나서 생각났는데 여러분 사운드랑 healthy랑 같은 뜻인 것 같아요. 사운드가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healthy라는 뜻도 있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사운드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healthy라는 뜻도 있고 물론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 해서 healthy라는 뜻도 있다라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and some of the students in our school chess club are showing very promising results.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의 체스 클럽에서 클럽은 동아리. 이 클럽이 여러분 술 먹고 춤추는 클럽이 아니라 동아리. 우리 학교 체스 동아리는 우리 학교 체스 동아리는 몇몇 학생들은 are showing very promising result. promising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promising이 많이 이렇게 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 promising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요. promise가 뭐예요? 약속, promise인데 약속을 하면은 그 약속을 지켜야 돼요? 아니면 약속을 무시해도 돼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약속하면 그럼 미래가 대충 예측이 돼요? 안 돼요? 미래가 예측이 되죠. 야, 내일부터 진짜 공부하는 거야. 그러면 세준이는 내일 공부하겠구나. 예측할 수 있잖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이런 말이 있다고 해보자. promising student. 그럼 무슨 뜻이야? 약속하는 학생이야? 아닙니다. promising은 여기서 약속된 학생? 약속하는 학생?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 유망한 학생. 뭐라고 하면 좀 더 잘 다가올 것 같냐면 soccer player. 여러분 축구를 해봤어? 축구를 해봤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운동장에 갔어. 5살짜리 어린애 2명이 축구를 하고 있어. 아빠가 똑같이 축구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그런데 한 명은 막 플립 이런 거 해요. 골 막 사포 이런 거 하고. 그런 애들이 프로미싱 서클 플레이어예요. 유망한 축구 선수. 앞으로 축구 선수로서의 장래가 기대되는 그런 축구 선수를 프로미싱 서클 플레이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반면 한동훈 어때? 공 밟고 막 넘어지고 막 꽝 넘어지고 막 세모발이라서 막 공 찾는 저기 그 노랑으로 빠지고. 그러면 걔는 프로미싱하지 않은 서클 플레이어인 거예요. 걔는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죠? 걔는 축구 그만해야 돼요. 이런 친구들을 생각을 해보면 프로미싱이 무슨 뜻인지 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Aiming to participate in a city chess tournament. 시티 체스 토너먼트에 참여할 것으로 에이밍 하고 있다. 여러분 그 게임 하다 보면 총 게임 같은 거 하면 어때? 이런 거 있잖아요. 스코프. 가운데 딱 사람 머리를 맞추죠. 사람 머리를 딱 겨냥을 하잖아. 이렇게 빵! 스모트 푸슉 하면서 맞잖아.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하다 보면 이게 뭐야? 에임. 이게 목표잖아. 내가 목표하는 게 뭐야? 이 사람 뚝배기 머리 목표잖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시티 체스 토너먼트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They are practicing hard for the tournament. 그들은 토너먼트를 위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However, due to our school's budgetary constraints, 우리 학교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밑에 각조 달려있죠. 근데 여러분, budget은 기억을 하는 게 좋아. 그래도 budget 같은 단어들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정도 단어는 알아야지. budget 예산이라는 뜻입니다. 예산. 그래서 budget is run out. 예산이 떨어졌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budget이란 예산이란 예산이란 뜻이 뭐예요? budgetary 나왔죠. 얘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 budget 하나만 외우고 budgetary는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budget을 외웠으면 budgetary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의 단어를 알았으면 그것에 파생되는 다양한 단어들의 뜻까지 함께 섭렵을 하는 게 수험생으로서의 기본 소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하나 얘기를 해볼게요. 모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success라는 단어 알아요? 모르면은 안 되죠. 고3 고등학생이면. success라는 단어 알죠? success가 무슨 품사예요? success 성공하다. 뭐 명사일 수도 있고, 그래? 혹은 동사일 수도 있고. 맞아요? 돼요?
그런데 이 success에서 파생된 두 가지 adjective, 형용사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뭐? successful. 돼요? 그리고 successive. 이야, 그지? 자, successful 무슨 뜻? 성공, 적인. successive 무슨 뜻? successive. 성공, 성공하다, 성공 중인, 성공하고 싶은, 똑같이 성공적인? 아닙니다. 성공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successive는 뭐? 연속적이라는 뜻입니다. 충격적이죠? 연속적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를 외울 때 success, 성공 이러다가 뭐 그냥 successive number, 성공적인 숫자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공적인 숫자 777인가 보다, 럭키 7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successive는 뭐야? 연속적인 1, 2, 3 이런 successive number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어를 외울 때 좀 이런 경각심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서 우리는 have to cut back. cut back은 뭐야? 삭감한다는 뜻이에요. school supply. 여기 supply는 공급이라는 뜻도 있지만 사실상 무슨 지원 뭐 이런 거에 가까워요.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해줄 수 있는 지원 같은 거.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학교는 cut back, 지원을 끊게 되었다는 겁니다. To offer our students the best education possible. 가능한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we need the supplies to keep our chess club running. 우리는 우리 학교의 체스 동아리를 계속해서 running. 참고로 run도 여러분 1차원적으로 단어를 외우면 안 돼요. run이 뛴다라고 해서 기계가 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기계를 작동시킨다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학교 동아리를 계속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we need the supplies. 공급품, 즉 지원품이 필요하다. We would like to ask that you help us continue the chess club by donating money.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미칠 수 이게 정답이야. 우리는 We would like to ask that 요청한다. You help us continue the chess club by donating money. 돈을 기부함으로써 체스 클럽이 지속되도록 계속 continue 지속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드립니다. 제가 방금 by donating money를 어떻게 해석했죠? 기부함으로써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by ing 같은 경우는 그냥 외워두면 좋아요. 이런 글이 있다고 쳐봐요. By kicking his chair. 의자를 발로 찼어요. 그럼으로써 그는 보여줬다. 우리에게 그의 분노를 보여줬다. By kicking, 함으로써, 발로 참으로써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By ing는 함으로써 외에는 다른 해석이 없어요. 무조건 함으로써요.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기 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If you contribute to our school, 네가 만약 우리 학교에 공헌을 한다면, 우리 학교에 돈 기부한다는 얘기겠죠? You'll be a hero to the students who are pursuing their dream of becoming chess player. 너는 hero, 영웅이 된다. 학생들이 영웅이 될 것이다. Who are pursuing, 추구하는, 그들의 꿈을 추구하는, 체스 선수가 되려는 꿈을 추구하는 학생들의 영웅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pursue가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참고로 뒤에 있는 두 번째는 아주 짧게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pursue, 너무 글씨 개쁜데? 제가 진짜 악필이에요. 나중에 인강 강사할 때 큰일 났어. 저는 그래서 나중에 뭔가 이렇게 좀 약간 말을 하면 자동으로 판서가 되는 뭐 그런 칠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pursue. 그 다음에 persuade. 두 개의 차이가 뭘까? pursue는 뭐 추구하다. persuade는 설득하다. 돼요? pursue까지 똑같잖아요. 헷갈린다고. pursue는 추구하다, persuade는 설득하다. 추가로 prism은 그래 비슷하잖아. 가정하다는 뜻입니다.
돼요? 이게 세 개만 해봅시다. 프리 시리즈, 펄 시리즈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어. 제가 그냥 할 일 없을 때 이런 거 해요. 할 일 없을 때 막 이런 거 설명합니다. 자, 13페이지까지 마무리를 했죠. 1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4페이지. 자, 그래서 보통 강의를 제가 하루 종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중요한 2개 혹은 앞에 2개 정도는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풀 수 있는 시간을 줄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 지금도 푸세요. 딸깍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잠깐 멈춰놓고 푼 다음에 간단하게 푸는 요령 정도만 설명을 하고 마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정부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얘도 지금 간단하게 3, 4번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중요한 부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풀었나요? 잠깐 멈추고 풀으라는 이야기였어요. 자, 3번 마찬가지죠. 3번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3번은 간단하게는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저의 분노를 좀 함께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푼 학생은 알 거예요. 제가 왜 분노했는지. 자, 제가 감정이입을 해볼게요. 여기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죠. 존 스미스라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To whom it may concern, I am writing to you about an issue with my recent mobile phone order. 나는 최근에 내 모바일 핸드폰 주문에 관한 이슈에 대해서 너한테 글을 쓰고 있어요. I ordered a silver model. 나는 실버 모델을 주문을 했어요. 실버 모델. 어휴 예쁘다. 실버 모델. 실버 모델을 주문을 했어. 하지만 but I will send back a black one. 검은 게 도착을 했어요. 여기서부터 1차 일단 빠지기 들어가죠. However, I decided to use it anyway. 뭐 그래 나 은색 갖고 싶었지만 검은색이어도 뭐 핸드폰 검은 실버나 똑같지 쓰기로 했어요.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I could not save numbers in it. 번호 저장이 안 돼. 번호 저장이 안 돼. 010, 5532에 뭐 0420 누구지? 누구세요? 네 엄마다. 저장이 안 되는 거야. 저장이 안 돼. 2차 빠지고 저장이 안 돼? 그래 번호 저장 안 돼도 외우고 다니지 뭐 기억력 테스트. 그런데 and the battery would not even last a day at full charge. 배터리를 100% 차지를 했어. full charge 가득 차지를 했는데 하루도 못 써. 배터리가 하나도 안 남았어. 2차 빠지. 2차, 3차 빠지. 이 정도면 화병 가서 죽어요, 이 사람. 그래서 안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When I connected customer service 전화를 한 거예요.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the representative 대표자가 뭐라 그래요? Asked me to return. Sorry, 미안해요. 핸드폰 돌려주세요. 그럼 내가 and promise to send a replacement. 내가 replace는 쓰자. replace가 뭐 replace? place 공간을 다시 즉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replacement 하면 뭐 대체품. 가령 대체품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That was 2 weeks ago. 그게 2주 전이야. 2주 전이라고. 2주 전에 replacement 주기로 했는데 2주 동안 안 줬다고. And I still have not received any phone. 아직까지 새 폰 못 받았어. 2주 동안 석기시대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I would highly appreciate it if you could send me the replacement phone. 네가 대체품 핸드폰을 다시 보내준다면 정말 고맙겠어. And silver, 은색, and with a healthy battery, 건강한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거야. As soon as possible. 그래서 as soon as possible, 참고로 as soon as possible은 ASAP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해요. I look forward to your prompt action on my request. prompt는 뭐야? 즉각적인 prompt. 너의 즉각적인 행동을 기다리고 있겠다. 사실 이 정도면은 그 관음보살 아세요? 관음보살? 부처? 곧 성불하실 거예요 이번에는. 저 같으면 몽둥이들을 찾아갔습니다 혼자로. 그러니까 일단 색상도 다르게 왔고 번호 저장도 안 되고 그럼 번호 저장이 안 되면 왜 핸드폰을 쓰는 거예요? 공중전화를 쓰지. 무전기야? 그 다음에 배터리도 거지 같고 이런 말씀은 안 되죠. 배터리도 금방 닳고 별로 쓰레기라고 봐야 되죠. 이 정도는 그냥 고철 덩어리 이걸 갖다 줘놓고 2주 동안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
이 정도면 뭘 해도 헛보이죠.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별 내용 아니고 그것만 알아도 administer가 무슨 뜻인지. 일단 administer라는 거는 원래 행정이라는 뜻이에요. 행정. 그냥 행정이라는 뜻으로 그냥 외우고 있으면 돼요. administer. 요거 하나 좀 짚어보고 싶었고 나머지 너무 쉬워서 밑에 하나만 중요한 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여기서 읽어볼게. Fortunately, there is now a service that can extend the life of your copier. 자, 커피어가 뭐야? 커피어. 커피가 무슨 뜻이지? 마시는 커피 말고 커피는 뭐야? 복사하는 거야. 커피어는 복사를 해주는 거야. 복사기. 회사에서 많이 쓰는 거 있죠. 커다란 거, 복합기 같은 거. 그런 거. 다행히도 extend는 연장하다는 뜻이에요. 너의 커피어의 생명을 연장하고 네 회사에서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During the next year. Lake Paradox specializes in copier maintenance. 레이크 페이퍼워크 스페셜라이즈. 전문화했다. 특화했다. 복사기 유지를 전문화했다. Successfully 아까 설명한 거 나왔죠? Serving business and legal firms throughout the United States.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음 보겠습니다. 3번 복사기 유지 관리 서비스를 광고하려고 우리 회사한테 맡기시면은 수천 달러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복사기 깔끔하게 유지해드릴게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어때요? 수능 특강 괜찮죠? 물론 1강하고 괜찮냐 안 괜찮냐 따지면 안 되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수능 특강이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진짜 솔직히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된다고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이게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게 연계 교재일 뿐더러 수능 특강 만드시려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힘들게 편집을 하십니다. 실제 저희 학교에서 하시는 것도 제가 봤지만 진짜 많은 선생님들이 투입이 되셔서 검수도 하고 막 공격도 받으시고 공격받는다는 게 테러를 당한다는 게 아니라 가령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다른 선생님들이 공격을 하시는 거죠. 이거 수정해주세요. 그러면은 정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름다운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 너무 괄시하지 마시고 열심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2강 신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신경은 워낙 쉬워서 지금보다 강의가 훨씬 짧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